예, 보신 대로 오늘 박헌영 과장한테서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직접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K스포츠재단 박헌영 과장이 지금 옆에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선 특검에서 제일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을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후에 재단 이사장으로 오는 줄 알고 있었다. 이건 최순실 씨로부터 직접 들었습니까? 아니면 어딜 통해서 들었습니까?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저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노승일 부장을 통해서 얘기를 듣게 됐고요. 그런 얘기를 재단 들어가서 한 2, 3월쯤 예. 그때 이제 듣게 됐기 때문에 재단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들은 거네요. 네네. 제가 1월에 입사했거든요. 예, 예. 그러면 노승일 씨는 직접 들었습니까? 최순실 그거는 씨로부터? 모르겠습니다. 네. 고영태 씨한테 들었을 수도 있고 예. 직접 들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노승일 씨와로부터 네. 그 얘기를 들은 게 2, 3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지금 이제 12월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승일 씨가 뭐 직접 또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최근에 그러니까 2, 3월에 그 얘기를 들은 이후에 요 얘기 즉 박근혜 대통령이 재단 이사장으로 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최근에 다시 한번 들은 적은 있습니까? 다시 들은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아침에 이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사실은 지난주 말에 예.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고요. 예. 네, 그래서 노승일 씨로부터 네. 내가 언제 그런 얘기 했느냐라는 항의를 들었다든가 하는 일은 없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네, 여기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지금 인터뷰 오기 전에도 통화했습니다. 아, 그랬더니 네. 이 얘기를 알고 있을 텐데. 잘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럼 노승일 씨가 확인해 줬다는 얘기가 되네요.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근데 그 얘기를 확인 안 했습니까? 노승일 씨가 그 얘기를 직접 누구한테 들은 건지? 그거는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당연히 자연스럽게 예. 노승일 씨가 저런 얘기를 한다면은 그냥 그렇구나라고 저는 예.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재차 3차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네네. 겁니다. 예. 그러면 내가 일하는 곳에 나중에 결국 대통령이 이사장으로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늘 하고 지내셨습니까? 늘상 하진 않았고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이제 지시라든지 예. 그 운영에 관련해서는 최순실 씨가 거의 대부분 아, 지시를 내리셨기 때문에 예. 네. 그런 생각을 늘상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언젠가 그렇게 되겠구나라는 예.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사장이 따로 있었잖아요, 그죠? 네, 아시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뭐 사퇴한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네네. 근데 최순실 씨가 모든 일을 그렇게 관장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이상했습니다. 박헌영 과장도 최순실 씨가 뽑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그 개선 조직상에 네, 있지 않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냥 민간인이란 말이죠. 네네. 물론 다 민간인이긴 합니다만은 재단과 관련 없는 사람이 네네. 박헌영 씨를 왜 뽑아서 기용을 할 수가 있었는지 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안 하셨는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분이 누군지신지 본인 입으로 얘기도 하지 않으셨고 예. 저한테 말도 안 해줬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직접 찾아봤었습니다. 예. 인터넷 같은 걸 아, 이용해서. 나를 뽑은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인가? 네네. 예. 처음에 면접을 봤기 때문에 재단 외 바깥에서 이제 면접을 봤었기 때문에 그 면접을 보고 나서 저도 궁금한 생각이 드니까 예. 나름대로 이제 서치를 해봤는데 처음에 못 찾았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예. 어떻게 해서 하여튼 찾았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정윤회 씨 부인 이런 식으로 예. 그때 당시에는 이제 검색이 나와서 그렇죠. 이제 거기에 이제 인터넷상에 있는 정보들도 정윤회 씨가 권력이 있는 거지. 예. 뭐 최순실 씨 뭐 이름이라든지 뭐 최순실 씨가 권력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가 아니었습니다. 예. 그러면 최순실 씨는 박헌영 씨를 어떻게 알고 뽑았을까요? 고영태 씨가 소개로. 아, 추천을 해서. 네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순실 씨가 직접 박근혜 대통령을 언급했다거나 하는 것을 직접 들으신 적은 없습니까? 직접 그런 언급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예.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하던가요? 그러니까 직접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예. 항상 보안에 엄청나게 철저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걸 예를 들 수 있을까요? 뭐 전화를 하다가도 나가라고 한다든지 예. 항상 뭐 본인이 통화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철저하게 감춰왔고 예. 뭐 사무실에서 흔히 할 수 있는 복사나 스캔 같은 것도 제가 이제
본인이 그런 거에 기계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스캔 같은 거 할 때. 네네. 예. 그런 걸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하면은 종이 같은 거를 항상 이렇게 감추고 못 보게 한다든지 예. 이거는 뭐 네가 보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항상 해왔기 때문에 예. 항상 그런 보안에 굉장히 그것이 설치했- 박근혜 대통령과 연관된 문서라든가 하는 것을 그 당시에 뭐 눈치채거나 그러진 않으셨겠죠. 네, 그러니까 중간에 저한테 기획안을 만들라고 하면서 예. 보여줬던 몇 가지 서류가 있습니다. 예. 이제 그게 검찰에도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관에서 나온 서류들로 보였고, 예. 뭐 저희가 체육재단이다 보니까 저한테 만들으라고 한 서류들이 체육 관련 서류들인데 예. 대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문체부에서 나온 서류가 아닌가 예. 이렇게 보이는 서류들을 보여줬고 그런 걸로 기획안을 만들으라고 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 그런 눈치는 저도 어느 정도 이제 채고 있었습니다. 예.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네. 특히 10월 24일에 태블릿 PC 관련 보도를 저희가 한 이후에 네, 그 며칠 사이에 어간에 예를 들면 귀국하기 전이라든가 네. 통화를 한 적은 없습니까? 그 상간에는 없고요. 예. 그 전에 그때가 근데 제가 이제 확실하지가 않은 것이 최순실 씨가 그때 독일에 나가 있었던 건지 한국에 있었던 건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됩니다. 근데 예. 이제 사건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할 때쯤이고요. 그러니까 7월 정도? 예. 예. 그 정도에 전화가 와서 저한테는 계속 이제 고영태 씨에 대한 문제를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영태 씨를 좀 어떻게 해봐라. 얘기를 좀 해봐라. 제가 후배기도 하고 같이 이제 일을 밀접하게 했으니까 예. 저한테 이제 고영태 씨를 좀 설득해봐라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고영태 씨를 설득해 봤습니까? 그때 당시부터 이미 이제 고영태 씨는 연락이 안 되고 있었고요. 예, 예. 네. 그랬기 때문에 아예 통화를 못 했다는 네네. 얘기인가요? 제가 또 그리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뭐 설득이 될 그런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 예. 알겠습니다. SK와 롯데는 직접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미팅을 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기업 쪽의 사람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들어갔을 때. 제가 뭐 오늘 라디오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회사를 이 회사 오기 전에 다른 회사를 다녔을 때 같은 경우는 뭐 많은 기획서를 이렇게 써서 들고 가도 예. 사실 그 클라이언트 얼굴 한번 보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흔히 말하는 의뢰 입장이죠.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몇 장 되지도 않는 기획안으로 제가 만나러 갔을 때 그분들의 태도는 굉장히 이제 너무 과할 정도로 공손하게 말씀들을 하셨고 예. 네, 그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모든 기업에서 다 그랬습니까? 제가 갔던 기업들은 그랬습니다. 왜 그랬다고 생각 안 하셨습니까? 그냥 내심 짐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분들도 어떤 얘기를 듣고 나왔구나. 예. 그러니까 지원을 하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를 누군가로부터 듣고 나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 지시는 누가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러면? 제가 추정하는 건데요, 이거는. 예. 어, 근데 그 추정은 좀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추정하기로는 아마 그 안종범 경제수석이 아니었을까. 왜요? 당연히 기업 관계되신 분들이고 예. 저희 쪽에 일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항상 최순실 씨로부터 이제 제가 지시를 받거나 저희 사무총장님이 지시를 받으면 예.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다시 이제 안종범 수석한테 전화가 옵니다. 근데 그 두 사람 모른다고 서로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김기춘 실장이 하고도 같은 관계라고 봅니다. 예. 그런 플로우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나 보는 거고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대면하거나 예. 만나거나 전화한 적은 없을지라도 예. 제3자를 통해서 명령이 전달됐을 가능성을 보는 거죠. 예. 예. 자, 지금 검찰이나 특검에서는 그 제3자가 대통령이라고 보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아시는 상황에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경제수석이라는 사람이 예. 명령을 받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때도 그 생각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그때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예. 최 씨의 아성은 김기춘 전 실장이 다가갈 수조차 없었던 것처럼 보였다라는 얘기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비유를 좀 드린 건데요. 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김기춘 실장하고 최순실 씨는 실제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몰랐다는 의미가 존재를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정말 만나거나 연락한 적은 없을 수 있으나 예. 제3자를 통해서 어떤 그런 그 서로 간의 필요에 의해서 예. 뭐 얼마든지 아마 안종범 수석과 일을 한 것처럼 예.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태블릿 PC 논란.
뭐 굉장히 이걸 많이 키우는 쪽이 있습니다. 네. 저도 그- 죄송한 마음이 있고요. 예. 네. 뭐가 죄송하실까요?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일단 제가 드린 말씀 때문에 예. 불필요하게 좀 촉발된 부분이 있고. 예. 네. 이게 본질 흐리라는 입장을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태블릿 PC 그렇습니다. 논란이. 네. 사태의 본질인 최순실 씨의 범죄 사실, 국정농단 이것을 증명할 증거들은 얼마든지 많다라고 네. 하셨습니다. 네. 지금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요, 제가 가지고 있다는 말은 아니고 예. 검찰에서도 이미 제가 알기로는 확보한 그런 증거들이 충분하고 예. 태블릿은 지엽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가지고 자꾸 이슈를 만들고 포커스를 맞춰서 시간 끌기를 하고 예. 그런 그런 거를 원하는 분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물론 제가 네. 그 말씀은 네.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에 사건의 본질이 분명히 이러이러하는 것인데 네. 태블릿 PC가 지나치게 논란화되니까 네. 사실 태블릿 PC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건의 본질이 중요한 것이지. 네. 라는 뜻으로 말씀드렸더니 JTBC가 태블릿 PC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발뺌했다라는 쪽으로 또 논란이 키워졌습니다. 그러나 뭐 박헌영 씨가 얘기하는 것이나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나 본질은 같다고 보고요. 네. 네. 노트북에서 노승일 부장이 얘기하기를 같은 K스포츠재단의 네. 노승일 부장이 얘기하기를 최순실 씨 노트북에서 복사한 문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 네. 이게 혹시 아직 알려지지 않은 여러 가지 증거물 중에 한 형태입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 검찰에서 얼만큼 확보를 하셨는지 그건 제가 모르기 때문에 예. 노승일 부장이 검찰 수사에서 그걸 제출했을 수도 있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검찰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질문 중에 포함되는 것, 다시 말해서 앞으로 나올 증거들이 더 있다라는 것은 박헌영 과장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검찰로 다 넘어가 있고 네, 넘어가 있거나 그것은 네. 특검으로 넘어가 있겠죠, 네,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다 넘겼다면. 따라서 거기서 더 나을 내용들이 있을 것이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충분히 증명할 자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태블릿 PC가 최순실 씨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근거는 어떤 겁니까? 물론 저희들은 근거를 다 이미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네네. 저도 근데 그 검찰 수사 결과상 그것이 맞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저는 그냥 그렇게 제 혼자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 최순실 씨 것인데 그걸 고영태 씨한테 잠깐 줬을 수가 있고 예. 그걸 제가 본 것이고 그게 이제 나중에 발견된 것으로 저는 예.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대부분의 내용들이 최순실 씨의 것으로 밝혀졌고 예. 사진이라든지 위치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최순실 씨의 것임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예. 위증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행위로 이용당했다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런 청문회 나가서 할 발언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나는 예, 할 예. 거다라고 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말이 좀 전해지고 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좀 있었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네. 근데 이게 이제 특검에 넘어간 사안이 돼버렸기 때문에 예. 네. 그거는 특검에서 제가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최순실 씨의 아무튼 측근으로 불려왔고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또 본인이 얘기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겠으나 청문회에서 다소 좀 오락가락하는 그런 답변 태도가 네. 있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필요치 않은 오해를 키웠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하여간 요 며칠 사이에 적극적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다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시청자들 입장에서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신지요? 우선은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킨 거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예. JTBC 방송사에도 제가 직접 보도를 하신 주체이기 때문에 예. 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런 오해가 불러일으켜진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 제가 그동안에 사실 언론 접촉을 계속 피해왔습니다. 그 언론 접촉을 피해왔던 이유는 여러 가지로 국민들한테 죄송한 마음도 있고 예. 저도 부역자라고 혹자들이 얘기를 하신다면 예.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염치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피해온 것도 있고 사실 조금 두려웠습니다. 예. 두려운 부분도 있어서
언론에 전혀 이런 얘기를 하지 않다 보니까 예. 제가 검찰에 가서 이런 부분들을 다 말씀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시는 상태에서 예. 제가 이제 청문회에서 하는 짧은 그 문단만을 보시고 예. 판단을 하시다 보면 이제 그런 오해가 충분히 생겼을 수 있다 예. 생각을 하고 그 답변을 또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좀 듣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예. 박헌영 감사합니다. 씨였습니다.